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이제 브랜딩이라는 건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사실 브랜딩 하지만 브랜딩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어떤 원론적인 내용부터 다루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요. 보통 제가 브랜딩을 설명할 때는 브랜딩이라는 거는 브랜드라는 단어에 ing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 혹은 어떤 회사라는 것이 브랜드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나라는 사람 하나로 부족하고 나라는 사람이 브랜딩이 되어야 되는 걸까라는 지점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나라는 사람과 브랜딩이 된 나와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자는 거죠. 자, 브랜딩이 된 나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인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삼성 이러면 딱 알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브랜딩의 시작이에요. 페이서스 하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모르죠. 모를 수도 있죠. 어쨌든 뭔가 이제 팔로워가 많으니까 알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딩적 요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한다라는 것이 꼭 무조건 유명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딩은 곧 유명세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브랜딩의 핵심 가치에는 유명세나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진이 찍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랜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진이 많이 찍히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믿는다는 건 뭔가요? 우리가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적군이랑 맞서 싸우는데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냐라는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딩을 논할 때는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진 전문성을 부풀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단기적인 혹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나를 믿게 하는 신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일상에서도 관계 안에서 특히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부이신 분들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은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분 좋은 말,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적당하게 좋게 해주는 말 한두 마디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평생 하면서 살 수 있으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에는 당연히 신뢰라는 키워드에서 시작을 하고 그 신뢰라는 키워드 이전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진짜 나의 모습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굉장히 신뢰받을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신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 딱 데려다 놨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사람 안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요소, 하나는 이 사람을 믿지 못할 만한 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태도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행동일 수도 있고요, 말일 수도 있고요, 표정일 수도 있고요, 실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중요한 건 믿을 만한 것과 믿을 만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출발선은 모두가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의 상태가 나를 믿게 만들 만한 요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브랜딩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마치 내가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구두를 신고 달리겠다. 혹은 내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 경기를 들어가겠다. 혹은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내가 수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스퍼트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길어면 한 1, 2년, 2, 3년 정도는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가 되거나 적합한 상태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힘들어져요. 브랜딩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왜? 나의 본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브랜드의 모습과 상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제가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으면 당연히 그런 좋은 슈즈와 훈련된 어떤 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브랜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압도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배라고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은 선장이에요. 조타수에 앉아서 어디로 갈지 바람을 잃고 위험을 피해가고 암초를 피해가야 한다는 거죠. 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잘 준비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가다가 결국 지쳐요.
그리고 브랜딩이 에이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믿는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팬심을 굉장히 쉽게 저버리게 되고요. 사람들의 구설수는 에이 저 사람들이 바본 거야 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뭐예요? 사리 판단, 사리 분별이 그 분별력 자체가 천천히 하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브랜드는 인지도라고. 인지도는 유명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럼 범죄자도 유명세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인지도를 깎아먹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라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브랜딩을 시작하게 되면 브랜딩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어서 브랜딩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평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기가 이제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다시 좀 돌아와서 이 나라는 사람, 이 브랜드의 선장,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뭐 마인드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죠. 저는 이제 동기부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뭐 마인드셋, 뭐 성공 마인드셋 이런 단어들이 정말 질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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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력과 마인드셋,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마인드셋이 결국 갖춰져야 되는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좀 클리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항상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가는 그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겠죠? 첫 번째, 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두 번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적인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다릅니다. 그거를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브랜딩을 논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이기적인 가치면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기적인 가치를 가진 대표를 신뢰할 때 생겨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 저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네.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돈 가져가려고 하는 거네. 결국 자기 좋자고 하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그 브랜드가 가진 가치 자체가 너무 개인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나라는 한 사람만 먹여 살리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의 주체가 되고 싶다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가치를 쫓아가는 좋은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십이 돼야 돼요. 리더십. 자,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리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마치 뭔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뭔가 이 브랜드를 책임지고 뭔가 어떤 건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리더라는 것은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감정 통제도 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는 역량을 가진 겁니다. 실력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고요. 인성도 있어야 되겠고요. 품격도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좋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좋은 리더십으로 서는 게 압도적인 브랜딩에서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금 이상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압도적인 브랜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십이 가지는 이 역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모든 우리가 그런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대표들을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뭐 정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압도적인 리더십이 있고 그 사람의 머리 안에서 회사의 문화와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부자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도 첫걸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샘플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나는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를 일단 고민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자, 압도적인 브랜딩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브랜딩의 선장인 나 자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 압도적 브랜딩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이해예요.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근데 이거는 인스타그램 강의에서도 제가 정말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을 떠올려 보면 저희 집은 좀 삼성 제품이 많습니다. 뭐 삼성 에어컨, 삼성 에어드레서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제품들을 발명하고 특히 이제 삼성에서 유명한 그런 비스포크 뭔가 이렇게 섞고 매치하고 컬러도 바꾸고 질감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적인 제품의 런칭 뒤에는 철저한 고객 이해 조사가 있어요.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페이서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고객을 만났어요. 고객을 만나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구나.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힘들어하는구나. 20대들의 고민은 이거구나. 30대들의 고민이 이거구나. 40대들은 완전 다르지만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거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고객 이해가 확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가치가 확 확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라방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로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컨텐츠를 인스타그램에서 만드신다, 혹은 여러분들 샵에서 뭔가 제품을 판매하신다, 여러분이 뭐 제품을 직접 제조하셔서 하는 브랜드다. 고객을 이해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의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가치예요. 고객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어떤 제품이든 만들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제품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제품을 사줄 만한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의 니즈라는 것 안에는 뭐 시대적인 요소도 있고요, 나이적인 요소도 있고요, 뭐 직업과 상황, 뭐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회사 가치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거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이에요. 여러분들 빅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데이터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결과물들이 회사 혹은 브랜드의 이 수익과 가치에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만약에 정말로 브랜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컨텐츠, 서비스, 제품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가장 큰 필요를 정말 채워줄 수 있는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 고객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뻔한 말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철저한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직접 몇십 명의 고객들을 실제로 만나서 두세 시간씩 상담을 해본 결과 고객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대화를 나눴던 경험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밸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스태프들, 파트너한테 업무를 지시할 때도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지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기획할 때도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를 결정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고객입니다. 왜? 당연히 우리가 물건 사주는 거 누구예요? 브랜딩 하는 이유 뭐예요? 좋은 제품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기여한다? 그것도 맞죠. 하지만 우리가 비영리 단체입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돈 누가 줘요? 땅속에서 우리가 농작물처럼 키워서 캐는 거 아니잖아요. 남의 지갑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가져오는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싶은 그럴 만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 고객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런 고객들을 책임지고 직원들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이 고객 이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평소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들 평소 만나는 그런 상사, 뭐 상사는 좀 그렇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기 좀 짜증나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말고 뭐 나이가 좀 많아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다 차후에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고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만났을 때 쓸데없는 수다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그들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을 던지셔서 우리가 캐주얼한 그런 대화 속에서도 나의 브랜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을 통해서 가치를 뽑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도 뭐 2, 3개월에 걸쳐서 차근차근 고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게 특정 규모 이상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브랜드에서 넘볼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진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일하시는 스태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저희 페이서스의 제품, 페이서스의 서비스, 뭐 인스타그램 강의, 뭐 4-5명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피드백해야 됩니다. 정말 신랄하겠까요? 이번에 뭐 오기 때 제가 간식을 사갔는데 마가레트랑 뭐 카스타드를 사갔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적어놓은 거를 보고 피드백 이렇게 하는 거지. 마가레트 더 샀으면 좋겠다. 좋은 피드백이에요. 카스타드 옛날 그 빵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 카스타드가 진짜 너무 좋았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수준으로 피드백을 해서 고객을 이해해야만 내가 가진 제품의 서비스와 그 다음에 뭐 강의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밸류를 높이는 것에는 고객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 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제공할,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할 고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혹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지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가서 또 다른 수준으로 뭔가 레벨업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꼭 고민하셔야 되는 건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객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서 앞에서 말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감사 노트를 이번에 이제 인쇄한 게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또 입고가 될 거예요. 이번에 입고가 되면은 감사 노트만 5,000권째가 입고가 됩니다. 저희가 감사 노트를 만들었었던 이유, 그 이면에 고객의 니즈에는 뭐가 있었냐면 동기부여와 자기개발 컨텐츠를 제공하는 브랜드 페이서스 코리아가 매일매일 그렇게 컨텐츠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동기부여라는 그런 활동, 그 다음에 자기개발이라는 그런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감사노트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있었지만 감사노트에 최적화된 그런 컴팩트한 노트가 없었어요.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고 또 동시에 감사노트라는 것이 앞장에 거대하게 적혀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니즈를 착안해서 감사노트를 만들었고, 감사노트는 처음에 이제 런칭하고 뭐 피드 하나로 홍보를 하면은 한 3일 안에 거의 700건 정도가 확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들의 니즈를 이해하고 또 동시에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가치를 더 높게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거, 적은 금액으로. 그래서 고객이 1,000원을 내면 저희는 1,500원을 주는 겁니다. 고객이 2,000원을 내면 저희는 2,500원, 3,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감사노트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목적이 있었고,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건 이제 명언 필사노트라 그래서 좋은 페이서스가 이제 소개했던 그런 명언들을 직접 쓰면서 그들의 마인드를 내 뇌에다가 직접 새기는 작업을 하는 어떤 약간 브랜드 이름이라고 해서 어쨌든 그런 어떤 마인드 뇌새김? 약간 그런 식의 노트를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고객 중심 사고에서 다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세요. 고객들이 뭘 필요로 하지? 그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려면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들은 여러 군데에 가서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옆에 마인드맵에다가 오늘 라방의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확실히 돕는 서비스와 제품, 철저히 돕는 서비스와 제품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들의 문제를 70%, 80% 정도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인드는 정말로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끝까지 해결해 주는 거가 필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인드로 바꾸세요. 고객의 문제는 일단 끝까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제공하는 게 비싸서 딴 데 간다 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일단 고객의 문제는 끝까지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마케팅 시점으로 과거 전통적인 마케팅과 최근 마케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더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바로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 혹은 A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와 제품을 하실 때 두 가지를 꼭 고려해 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나오는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해요. 소위 핸드폰으로 말하면 부가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가성비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도
다뤄줘야 되는 그런 가심비까지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제품, 서비스, 요약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고객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고민을 해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획을 하고 런칭을 하되, 또 AS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사람이,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듣는다고 되지 않잖아요. 한 번 받는다고 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팔로우업 해줘야 돼요. 애프터 서비스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 또 동시에 내가 그냥 제공자니까 자, 이거 받고 떨어져. 이거 해. 됐어. 나 이거 했으니까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거를 받는 사람의 감정과 혹은 이제 다양한 어떤 심정적인 부분까지 같이 케어를 해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한다면 여러분들 고객의 만족도는 정말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뭐 사업과 뭐 브랜드 운영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끼는 건,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아주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만족을 이끌어내는 수준까지 가는 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획을 하고 뭔가를 하실 때는 만족할 수준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족을 한 고객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만족이라는 단어를 추앙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족한 고객은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고객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셔도 괜찮아요. 만족이라는 단어는 고객에게는 정말 가장 완벽에 가까운 단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희도 항상 만족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있고, 그게 설령 뭔가 투자하는 것 같고 설령 뭔가 손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브랜딩에 필요한 마지막은 바로 숭고한 가치입니다. 되게 단어가 좀 뭔가 고급지죠. 숭고한 가치. 제가 예전에 협찬을 받았던 그 사이먼 시넥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깊게 공감했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모든 브랜드는 숭고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실 때 절대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득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지? 이 why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때에는 그 안에는 이기적인 것들이 보통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왜 일하세요? why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돈 버세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브랜드는 왜 존재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페이서스 코리아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페이서스 코리아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페이서스 코리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이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속한 가족이 관계가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끊어졌던 믿지 못했던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서스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존재해야 되는 why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혹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브랜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브랜드의 그런 why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이기적인 거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가치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가치를 정하셔야 돼요. 나라는 한 사람을 넘어선 우리라는 것에 대한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together이라는 함께라는 키워드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브랜드 존재의 why는 일종의 무브먼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런 캠페인 하자. 이러면은 지구가 더 깨끗해지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한 번의 그런 움직임들이 일파만파 퍼져서 그게 일종의 무브먼트처럼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밸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시면 진짜 막막한 거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정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깊게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 막막함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브랜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지금 제가 말한 페이서스 코리아의 Y처럼 이러한 Y들이 사람들한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 속에서
진짜 그렇구나라는 게 한 번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은 여러분들 브랜드의 영원한 팬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한 사람,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그러한 가치를 추구할 만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부와 어떤 그런 돈과 부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조금 그릇에 대한 부분을 항상 깊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간장종지에 바닷물 전체를 갖다 부어도 담기는 거는 간장종지만큼만, 네, 그 조그만 그릇만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져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복잡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힘든 일이 와도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회복 탄력성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를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나와 고객이 정말 문제를 해결해주는 좋은 가치가 담긴 서비스와 제품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은,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쟤한테 빨대 꼽는 게 아니에요. 쟤한테 돈 지갑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간다라는 거죠. 이 co-growing에 대한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거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가르친 그런 분들이 좋은 성과를, 인스타그램과 관련해서 제가 가르친 컨텐츠가 되게 좋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해서 뭔가 이제 뭐 저희 쪽에서 뭐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이 성장한다라는 건 서로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절하는 이유도 이 함께라는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앞으로의 방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퍼스널 브랜딩 해보고 싶다, 나도 1만 팔로워, 2만 팔로워, 3만 팔로워, 더 많게는 저희를 넘어서 10만, 20만, 30만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더 좋은 가치에, 뭐랄까, 좀 단어가 종교적이긴 하지만 약간 헌신돼야 돼요. 약간 데디케이트 돼야 돼요. 완전 그거에 전념해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 안에서 증명해내면 팬들은 그거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 유용한 컨텐츠를 고객한테 주세요라고 가르치지만 그것까지로는 1, 2만, 2, 3만, 3, 4만, 4, 4, 5만 이 정도는 돼요. 하지만 그 브랜드가 10년, 20년 존재하는 거에는 좋은 가치가 있습니다. 숭고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Y에 대해서 꼭 정의를 하셔서, 여러분이 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약간 뭐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고 답은 없지만, 철학적 질문이라 그런 건 없지만, 나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고 싶은가라는 질문에서 좀 이런 힌트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압도적인 브랜딩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여러분도 혹시 들으시면서 조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막 뭐 학벌로 뭔가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현장에서 페이서스 코리아라는 그런 브랜드를 진두지휘를 해오면서 실제로 컨텐츠도 저희 스태프들이 들어오지 않고 제가 다 올리고 있고, 서포트만 받고 제가 다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앞선에서 1년 안에 10만 팔로워를 모으면서 느꼈던 그런 핵심 가치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린 거라서, 혹시 제가 가진 지식이 뭐 전문 지식과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계정에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현실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몇 가지 Q&A 받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현실적인 브랜딩에 대한 가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월에 100만 원 벌었어요. 월에 100만 원을 한 번 벌잖아요. 그러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월에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기분이 또 좋지 않아지는 이유는 그 다음 달에 또 100만 원을 벌지 안 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은 인간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브랜딩이에요.
여러분들 브랜딩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사랑해주는 그 열망을 먹고 브랜드가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 열망이 있으면 여러분들 수익적인 면에서 훨씬 장기적이고 영속적으로도 기획을 하고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브랜딩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아주 소수만이 브랜딩을 가르치고 있고 뭐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브랜딩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몰랐죠. 모든 사람들이 브랜딩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블록체인 3.0이 오면서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수익도 너무 좋아요. 그것들을 막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라는 한 사람이 세상에서 알려지고 브랜드가 인지되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렇게 기억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저는 필수적인 요소로 추후에 자리 잡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막 선점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라인상에서 한번 증명해 내실 필요가 있고, 그게 모두에게 요구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뭘 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역설을 해서 막 강의를 들어라, 아니에요. 저는 브랜딩과 관련해서는 현재 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이 브랜딩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실 만한 겁니다. 이 브랜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